너무 멋있어요. 아 그런 거 있다 이 모습이야. 비방이지. 아 학생들만 그런 나는. 자 그러면 4등은 니는요 민주시민에 대하여서 이다 소단이가 논증하고 토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도 뭡니까? 1도 4등은 1도 뭐다? 논증 파악하면 읽기 해서 논설문을 읽고 논증 방식을 파악했는데 이역설 좀 이따 이거 하고 갈게요. 이역설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4쪽을 보시면요. 이게 토론이 맞죠? 이 주요 제재글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뭔지부터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좀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4쪽 보시면 토론은 무엇인가? 특정한 개념부터 보면 특정한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측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어 자기 측 주장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의 부당함을 증명해 나가는 다화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토론의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맞죠? 찬성과 반대측을 나눠서 상대 측을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뭐 근데 맞죠? 우리가 토론의 마지막이니까 그런 결론은 잘 없잖아. 그냥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소이다 하면서 끝나지만 우리가 틀렸군요 하면서 끝나진 않죠, 잘 맞지? 보통은 이제 그냥 뭐 끝내거나 아니면 그 청중들을 맞지? 청중들이 뭐 한 10명 있으면 처음에 토론 시간 하기 전에 찬성과 반대측 입장을 이제 조사해보고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조사해보고 이건 뭡니까?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겠죠. 원래 찬성 반대가 8대2였는데 토론 끝나고 나니까 찬성 반대가 5대5 됐다고 보니까 반대 측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자, 토론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전식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직파식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은 뭡니까? 반대 신문식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전식 토론하고 반대 신문식 토론의 차이가 뭐냐면 고전식은 보세요. 어떤 논제에 관해 찬성 반대측 각각 2명, 보통 토론은 2명이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2명 2대2로 해갖고 입론하고 반론을 하는 겁니다. 입론은 뭡니까?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 밑에 제일 밑에 가면 토론에 반론에 보면 입론 있지. 154쪽 맨 밑에 뭐가 되십니까? 논제에 관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입론은 내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말하기죠, 맞죠? 네. 입론입니다. 입론을 그러니까 4명이 찬성 반대측 4명이 다 한 번씩 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반론을 합니다. 반론은 뭐다? 밑에 또 있죠.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의 불충분함, 부적절함 등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론이 내 말이 맞다 이쪽이라면 반론은 뭡니까? 당신의 이런 부분은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식은요 입론하고 반론 4명 다 하고 끝납니다. 다만 그건 있죠. 만약 입론을 찬성이 먼저 했다면 반론은 어느 쪽이 먼저겠노? 반대가 됐죠, 맞죠? 공정성을 위해서 맞지? 예. 반대 신문이랑 반론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직 반대 신문 얘기 안 했잖아. 왜 앞서서? 싸가지고. 예전입니다. 반대 신문식도는 뭐냐? 보세요. 자 이거 교과서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논제에 관해서 양측의 토론자가 상대 측 토론자에게 질문하여 상대 측이 제시하는 말을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이 설명을 이게 뭐죠? 딱 명확하게 맞죠?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겁니다. 고전식 토론자가 이 반대 신문을 추구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고전식은 이겁니다. 입론, 반론, 끝. 근데 반대 신문이 뭡니까? 입론한 다음에 뭐 합니까? 바로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알죠? 하고 다시 두 번째 입론하고 또 반대 신문. 그러니까 입론 반대 신문 하고 그다음 반론 끝나는 겁니다. 한번 해주시면 입론 다음에 반대 신문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전식은 그냥 입론 끝.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한 다음에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한 번씩 합니다.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런 과정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가 이렇게 있잖아. 보세요.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인론. 그럼 인론 끝나면 뭡니까? 반대 측 제2토론자의 반대 신문하죠. 맞죠? 그 다음 다시 인론, 반대 신문, 인론, 반, 입, 반, 해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반론을 누가 먼저 합니까? 반대 측 1토론자가 하지, 맞지? 네. 아까 이제 막 인론을 찬성했다면 반론은 반대가 아니다. 반대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인론하고 반대 신문한 걸 보면 이게 교차조선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이런 겁니다. 만약 내가 인론했는데 예주이가 반대 신문했어. 그래서 맞죠? 내 어떤 인론에 대해서 뭔가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설득력이 없는데 이렇게 막 얘기했겠지. 네. 그 다음 예준이가 이제 인론하겠죠 또. 네. 할 때 내가 반대 신문 예준이 하면 되겠나? 네. 왜 안 되는데? 언들도 뭐인데? 순서가 없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숨을 짰냐 이거지. 왜 못하겠습니까? 보복. 그렇지 보복이죠. 보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보복이 하면 뭐 내가 가서 패나. 그러니까 좀 감정이 섞일 수 있죠, 맞죠? 왜냐하면 나의 인론을 반대 신문한 사람에 대해 반대 신문한 사람이 인론할 때 내가 반대 신문한다면 맞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섞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안 마주치게 하는 겁니다. 교차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맞죠? 이거 보세요. 만약 자 찬성 1, 찬성 2, 반대 1, 반대 2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처음에 뭡니까? 찬성 1하고 반대 2가 만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죠? 야가 인론하면 야가 반대 신문합니다. 그 다음 반대 1이 인론했을 때 뭡니까? 찬성 1이 또 반대 신문하죠. 이렇게 되고 맞죠? 그 다음 찬성 2가 인론하면 누가 합니까? 반대 1이 맞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고 맞죠? 그 다음 반대 2가 할 때는 찬성 2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안 만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일반 쌍방으로 안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교차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됐죠. 154쪽에서도 질문이 있습니까? 직파식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뭐 있는데 뭐 설명되는데 찬성측과 반대측이 뭐 뜻이 팀이 돼갖고 서로의 논거를 직접 반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박에서 논파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논하여서 남의 주장을 깨트리는 게 논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되면 토론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다음 주 넘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좀 더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논거를 반박하는 것이 더 중심되는 거죠. 왜? 물린다 봤어요. 뭐 맞춰주고 또. 아니 괜찮습니다. 오. 자, 그다음 여러분들 155쪽 보시면요. 토론 논제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토론 논제는 우선 뭡니까? 토론의 주제죠, 맞죠? 주제의 요건, 찬성 반대가 분명히 갈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나오면 안 돼요. 맞죠? 찬성과 반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논제의 종류. 요것도 혹시 학교에서 이걸 수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논제의 세 가지 종류 이것도 문제로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사실 논제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겁니다. 사실의 진위. 인스턴트 음식 건강할 때 이거 뭡니까?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맞죠? 이거는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것이 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하지만 결국 뭔가 사실은 있죠. 맞지? 답은 있잖아. 맞죠? 가치 논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답은 없어.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맞죠? 관점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답은 있어. 맞지? 근데 가치는 답은 없어. 각자는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야? 오. 뭐가 타서? 뭐가 타서? 멋있네. 무겁겠다 저. 정책 논제가 근데 이게 가치 논제하고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하는 문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해결 방안, 실행 방안,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걸 하자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받는 거 있겠지. 그래서 보통 정책 논제는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납니다. 문장이 논제를 얘기하는 문장. 여기도 유전자 조작식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맞죠. 보통 뭐뭐 해야 한다 형태로 끝나는 것이 정책 문제다. 물론 꼭 그러니까 문장 형식만 그런 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책 논제의 내용은 어떤 것을 어떤 방안을 해야 할지 하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문제는 뭡니까? 어떤 가치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지금 논지를 얘기해 볼 테니까 이거 문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주는 팽창한다. 사실 문제죠. 뭐가 그렇겠어? 우주는 팽창은 사실 문제 맞지? 그런 거. 아니면 우주 여행은 같이. 지구는 평. 우주 여행은 밖에 아닌데 왜 가치인데? 우주 여행은 재밌다. 지구 이주를 위해서 필요하다. 가치죠. 가치로 봐야겠죠.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논제하고 가치 논제를 구분하면 됩니다. 정책은 보통 이렇게 아까 했지만 뭘 할 이것을 해야 한다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교과서에 토론이 돌고 있는 것은 어떤 논제입니까? 교과서 토론 이거 돌고 있는 거 같이. 땡이다. 정책 논제 맞죠? 왜 이렇게 야 근데 이거까지도 그냥 시간이 얘기할게요. 뭐가? 아니, 이거 이 지문이 들어가는 대로 다안 넣어. 아또 빈. 쌤이 이거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야 어느 부분만 넣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거 안 들어가지. 더 이거 나가지도 않았거든. 4단 2까지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너무 많이 자르는 거야 이거 시험 범위를. 여기 나가지도 않았잖아 이거. 근데 이미 읽었단다. 나왔어. 상임만 읽었다 했지. 그러니까 한 번에 더 읽었으면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쌤 어차피 읽고 수업 안 해가지고 무슨 이상이야? 일반에 30 다 읽으면 수업이 나와. 그러니까 쌤하고 지금 수업 합시다니까. 그러니까 뭐 안 나오면 뭐 좋지. 좋은 건가? 안 나오면 좋은 건가? 공부량이 줄어서 좋은 건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나오면 영어 오는 거죠. 시험 일주일 전에 보면서 본다고. 그렇죠. 맞네. 이미 근데 한 게 없었잖아. 5단원 일. 자 보겠습니다. 여기 다 찍히니까 너무 학교에 가지 마세요. 연구와 논제의 여건과 논제 여건과 가볍게 봅시다. 시성, 공공성, 대립성, 중립성입니다. 시성은 맞죠? 현재 뭔가 논란 중인 거죠. 이미 다 끝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맞죠, 여러분들? 공공의 문제 관련된 좀 사적인 개인적 문제 하면 안 되겠지. 대립성 이거 아까 했지만 찬성 반대측이 명확하게 나뉘어야 됩니다. 중립성은 근데 대립성이 있는데 중립성이니까 좀 이상하지. 중립성 뭡니까? 한쪽에 편견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누는 건 대립성인데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대립성과 중립성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알죠? 왠지 이거 두 개 있으니까 이거는 두 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논제가 갖춰야 될 요건이고 형식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서 묻습니다. 토론 대상과 주제가 잘 드러나야 하며 A는 B이다 또는 B는 뭐 해야 한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간 명제 형식의 진술문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긍정의 평서문 형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의문문 형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이런 거지. 지금 뭐고 이 교과서 토론의 논제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제 맞지? 그런데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과연 높여야 하는가? 이렇게 맞죠? 의문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적절한 형식 아닙니다. 알겠죠? 보통 이렇게 평서문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밑에 보면 필수쟁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뭐냐면 필수쟁점은 쟁점이 뭡니까? 쟁점. 논란. 싸울 때 맞지? 다투는 지점이지 맞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역할 때 논제에 따라서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세 가지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문제가 심각한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찬성 측은요 어떤 보통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책 논제입니다, 맞죠? 정책 논제는 뭡니까? 어떤 자 이거죠. 정책 문제는 보통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것이 논제가 되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성은 뭡니까? 찬성하는 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 방안을 시행해야 된다. 반대는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성 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가면 반대측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지.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의 심각성 첫 번째 필수행점. 찬성측은 뭡니까? 제시된 쟁점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런데 반대는 뭡니까? 심각한 문제를 볼 수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문제의 심각성.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해결 방안을 했을 때 이 해결 방안이 뭡니까? 이 해결 방안을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또 이 해결 방안이 실제 실행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뭡니까? 찬성은 뭡니까? 당연히 이 해결 방안 사용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또 이 해결 방안은 실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반대는 역시 뭡니까? 다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현 찬성 측 논거로 제시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책도 실행이 가능하다. 근데 반대는 뭡니까? 이 정책 실행한다고 해서 찬성 측이 제시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정책도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겠죠. 그 다음 효과나 이익은 뭐겠습니까? 이 해결 방안을 실행했을 때 어떤 효과나 이익이 생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찬성측 뭡니까? 이 효과 이익이 크다고 얘기하겠죠. 반대 뭡니까? 적다,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찬성측은 제시된 정책의 도입이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새로운 정책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다 얘기했죠.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다. 반대측은 뭡니까? 이거 도입하면 많은 부작용과 불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뭐다?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 얘기하겠죠. 이렇게 부등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찬성측은 뭡니까? 불이익 중에서 이익 쪽이 부등호하고 반대측은 뭡니까? 불이익 쪽이 부등호하면 되겠죠. 이렇게 딱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쟁점 알죠? 정책 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필수 쟁점을 우리가 맞죠? 익힙시다. 첫 번째가 뭐였노? 안 보고 문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두 번째가 이 정책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거. 세 번째가 뭐지 예준아? 효과나 이익. 이 정책을 했을 때 효과나 이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쟁점이죠. 이 세 가지. 여기 찬성 측은 이 세 가지 쟁점에서 어떤 입장인가, 반대측은 어떤 입장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맞죠? 각각 찬성 반대하고 그에 대해서 효과나 이익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형님, 네? 이거 긍정의 평서문이면 예. 그냥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 둘 중 하나에서 긍정적인 거를 써야 된다. 그렇죠. 만약 이런 겁니다. 만약 이거 우리나라의 난민 인주를 높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난민 인주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부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위에 이거 사실 논제 얘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롭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부정표현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롭다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의미가 부정적인 거지. 해롭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에서 때 배웠잖아, 부정표현. 안 배웠나? 누가 교과서에 있었대요. 네가 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정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의미가 부정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넘겨서 이제 우리가 토론 내용을 봅시다. 자, 우선 그러니까 토론 논제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 돼 있고, 저기부터 쭉 훑어봅시다. 꼼꼼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생기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난민은 맞죠, 여러분들. 뭐 전쟁도 있지만 전쟁이 가장 크겠죠. 아니면 경제위기나 그 나라가 맞죠. 너무 망하면 다른 나라 가야겠지. 이런 건 잘 없죠, 맞죠. 나는 망한다고 해서 막 자연재해도 있지. 지진 같은 거 나면 맞지. 쓰나미도 있고. 난민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떤지 알아보자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있죠. 자, 난민 인정률 상위 3개 국가는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디고? 룩셈부르크. 그 다음이 캐나다. 그 다음 노르웨이입니다. 맞죠?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는 북유럽 쪽이죠. 아무래도 좀 그렇고. 뭐 독일도 많이 봤습니다. 독일도 국가 정책적으로 난민을 거의 많이 적극 수용하죠. 자, 하위 3개국 뭐고? 제일 작은 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요즘 핫한 국가죠. 뉴스 많이 나오죠. 또 뭡니까? 그다음 일본. 그다음 한국입니다. 맞죠?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논제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진행한 토론 살펴보고 난민 문제 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봤던 필수쟁점 중 하나 문제의 심각성 가지고 이렇게 맞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증을 구성한 거라는 걸 한번 봅시다. 주장 맞죠? 난민 인정률 그러니까 이게 뒤에 언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심각성이라는 쟁점 가지고 주장 뭡니까? 찬성 측은 난민 인정률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맞지? 밑에 보세요. 반대는 뭐였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다. 맞죠?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이 교재에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데 아까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이유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가 균형을 뒷받침하지. 근데 우리 보통 이유 근거를 섞어 쓰죠. 맞죠? 근데 요거 공통 국어에서는요. 이유는 뭡니까? 주관적인 내용 요소고 근거는 객관적 저절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난민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그걸 동참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유고 근거는 뭡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신문기사 자료겠죠. 맞죠? 그럼 여기 난민 인정률이 어떻게 돼 있겠노? 높게 돼 있겠지. 많은 국가들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인정률을 가지고 있는 신문기사 보고 봐라. 다 이렇게 하잖아. 우리 왜 안 하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측은 아니다. 왜? 이유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률이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난민한테 인기 없다는 거죠. 맞죠? 인기 없다는 게 그러니까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심각하지 않다. 근거는 역시 난민이 많은 찾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신문기사라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밑에는 반대 신문지 토론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설명됐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회자부터. 네, 여러분들 토론에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 우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의 말을 가지고 이 부분은 사회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건지를 얘기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됐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논제를 소개하는 거죠, 맞죠? 토론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해야 됩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뭡니까? 방금 그러니까 사회자 역할을 봤을 때 우선은 논제를 소개했죠. 논제 소개도 하나의 역할이고 또 그다음 뭐 있습니까? 그다음 뭐 이번 반대 신문식 토론한다. 토론 규칙과 예의 잘 지켜서 토론해 주세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토론 규칙 안내죠. 또 뭐였습니까? 먼저 찬성층 그다음 이제 뭐냐면 이제
자, 찬성 측 제일 표현자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토론 순서 안 되죠. 순서 안 돼. 그러니까 사회자의 역할이 각 이 사회자에 맞아서 사회자 역할 어떤 역할이 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찬성 1측의 입론입니다. 옥수 길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처음에 이걸 얘기합니다. 난민이란 무엇인지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서 탈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을 인정한 심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난민은 먼저 자기 나라에서 이제 탈출한 거지. 그래서 딴 나라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합니다. 심사를 신청합니다. 이 결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난민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보통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입론하는 사람이 이 토론의 어떤 논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맞죠 이렇게 그 정의하겠죠. 왜냐하면 토론을 청중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토론 중에 뭔가 야 난민이 뭔데? 난민정은 진짜 맞죠. 잘 우리가 안 쓰는 말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입론이는요 뭐부터 하겠습니까? 논제와 관련한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방금 첫 번째 문단이 난민 인정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한국이 지금 0.8%면 만약 1000명이 맞죠. 난민 심사하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8명이 되는 거죠. 나머지 992명은 뭡니까? 난민 인정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뭐죠? 캐나다, 룩셈부르크는 뭡니까? 1000명 하면 500명 이상이 됩니다. 반 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세계는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억 명 넘어섰고 이 중에는 어디도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맞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막 이렇게 1억 명이라는 수치 또 어린아이도 많다 이런 것들 맞죠? 이들은 생존하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죠. 막 바다 맞죠? 보트 하나 갖고 막 많은 사람 타갖고 막 뒤집히기도 하잖아. 이 사람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문단은 이거는 그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논제의 이 논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이 논제가 수면 위로 올랐는가 그 등장 배경을 읽어요. 논제 등장 배경. 그러니까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뭡니까? 이런 논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 배경이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난민 중에 어떨까요? 땡땡일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종류는 룩셈부르크가 뭐 많고 이거는 아까 그 왼쪽에 봤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0.8%도. 자,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22.8이죠, 맞죠? 높지? 꽤 높죠, 여러분들. 비교할 때 매우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중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중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높여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겁니다. 지금 이 찬성 1의 인론은요 좀 길죠. 요걸 쓰니까 여기가 뒤에 설명이 되는가? 잠깐만요. 안 돼 있죠. 오케이.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이 찬성 1의 인론은요 이게 그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필수 쟁점 세 가지 있죠. 이게 뭡니까?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이요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방금 그러니까 지금 쌤이 논제의 등장 배경 얘기한 거 말고 그 다음 문단 보면 요것이 뭐냐면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입론을 한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아까 뭐였습니까? 22.8. 이유가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거 아까 있잖아. 156쪽에 거기 아까 필수쟁점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맞죠? 논증이 있었지. 거기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장 보세요. 어디 있냐면 방금 세 번째 찬성일의 입론의 세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 보세요. 우리나라의 난민족률이 이처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 노력에 동참하지 못한 것으로 심한 문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맞죠? 요 부분이 이유고. 그러면 근거는 뭐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땡땡일보에 따르면 맞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0.8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0.8이다. 이거죠, 맞죠? 이것이 근거입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필수쟁점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제시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론 이 부분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그 필수쟁점 첫 번째에 대해서 주장, 이유, 근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 지금 내가 한 2명 정도 이해 못했다. 예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죠. 얘기해봐. 어딘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 다 넣고 싶다. 157쪽에 여러분들. 이걸 지금 이렇게 필기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필기하는 것보다는 책에 표시하세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벌써 157쪽에 찬성 일에 지금 입론 이어지고 있죠. 그 문단 구분되잖아, 맞지? 세 번째 문단에 마지막 문장은 이유고 그 앞에 있는 땡땡일보의 뭐 몇 퍼센트 이거는 근거라는 겁니다, 맞죠? 네. 예. 근데 근거가 먼저 나오고 이유가 나오면 밖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물론 이유를 얘기한다면 근거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순서 같은데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렇죠. 그건 지 마음이죠, 맞죠? 많은 사람 마음이죠. 그다음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족률 경쟁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수를 높여요. 그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이거는 쟁점 중에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쟁점 두 번째가 뭐였노? 문제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있었지? 이게 그거 아닙니까? 맞지? 맞잖아. 올릴 수 있다. 맞지? 높일 수 있다. 이 얘기가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장이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유죠. 그건 밑에 이유라고 돼 있죠. 교재에도 이유. 네. 왜 가능한가? 우리나라도 잘 살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땡땡일부터 나오죠, 맞죠? 이게 뭐겠습니까? 근거겠죠. 뭐뭐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었다. 이게 맞죠. 3만 달러면 선진국을 보여줬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2017년 이후 3만 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다. 또 뭐 국민 총생산 규모도 세계 10위권 안팎 경제대국이다.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 총생산 규모가 계속 10위권 안팎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방금 읽은 게 다 뭐다? 이유에 대한 근거죠, 맞지? 우리나라 경제수준 높다, 맞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뭘 뒷받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이 충분하다,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문단이 뭡니까? 딱 뭐다? 주장, 이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찬성인의 입론이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겠노? 이 순서상 보면 효과와 이익을 얘기하겠죠, 맞지? 효과와 이익. 보세요. 난민족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죠. 난민하면 돈 쓰는 거 아니?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역시 또 지금 똑같죠? 주장, 이유 되고 있죠, 맞지? 방금 읽은 게 효과나 이익에 대한 주장입니다. 맞지? 당연히 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 뭡니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면서 이유는 뭡니까? 저출생, 고령화 시대, 부족한 노동력 보충.
이게 이유입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뭐 나오겠나? 또 근거 나오겠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이게 뭔가 독일의 예를 맞죠? 독일의 사례가 이게 무엇인가? 난민 인정률이 높아서 경제가 성장한 예겠죠. 그 예를 제시한 게 근거입니다. 근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기사들 신문 기사도 되지만 이렇게 사례도 예도 뭡니까? 근거될 수 있습니다. 독일 2015년 2016년 난민과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했죠. 그러면서 경제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맞죠. 이거는 예고. 또 그 뒤에는 뭡니까? 또 연구 결과도 이것도 근거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이렇게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 맞죠?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 이러면 뭘 획득한다?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뭐고? 신뢰성. 그렇지. 이제 뭐 자동이죠. 신뢰성 획득. 이것도 뭡니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소유럽 국가에 난민들이 이주하여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한 후 평균 4년이 지나면서부터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뭐 실업률도 하락했고 국가의 세금 수익도 증가했다. 맞지? 우리가 좀 일반적 상식에서 뭡니까? 난민들은 뭐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근데 하락했다는 거죠. 난민 유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뭡니까? 이들이 해당 사회에서 노동 활동하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맞죠? 뭐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가 이제 곧 준다고 하잖아, 맞지? 그럼 우리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난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것도 같은데 그걸 왜 받아줘? 방금 이거 자기가 세금 다 내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데 이걸 안 내잖아. 받아줘? 난민 세금 냅시다. 왜 안 냅니까? 난민은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세금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내는 그래 남녀를 파는 거. 일단 우리는 저 안 내잖아. 니안 내잖아. 근데 저희 아빠가 다 내고 있지. 너 아빠는 근데 너 아빠의 소득이지. 그러니까 자 이번 이 토론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지 맙시다. 맞죠? 우리는 너무 화나요 이거 들으니까. 너무 화나요. 그래? 이거 지금 이런 것을 다 하기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냥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럼 먼저나 분노 조절자. 와. 네. 왜? 여기 도움이 될 것입니다까지가 주장이고 여기 때문입니다가 까지가 이유인 거예요. 예. 그다음 그 뒤에 건 다 근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157쪽에 있는 이 부분이 세 개의 쟁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뒤에는 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알겠죠? 요 찬성 1 요 사람의 입론이 각 필수 쟁점에 대해서 주장, 이유, 근거를 딱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알죠? 뒤에도 물론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상황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좀 샘플 같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금방 끝납니다. 158조 넘어와서 이제 아직 찬성이제 입론 마지막 결론이죠, 맞죠? 예. 요걸 소연이가 읽어보자. 소연아, 제일 위에 읽어봐. 분노를 조절하면서 읽어보세요. 네, 뭐 읽으라고요? 제일 위에 문장.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 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문제에 찬성합니다. 소연 생각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 사회자가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면 찬성인의 임론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심각성, 문제 일관성, 진행성, 회관화 이렇게 맞죠? 해서 맞죠? 이건 이제 주장만 딱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임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입니다. 그다음 이제 반대 신문하죠. 반대 2.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이 높이면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지도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거 소니까 얘기했던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 정도가 합니다. 그러면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선진국일 때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진국 아닌가? 아니 지도도 아닌데 왜 지가 이거를 쓰려고? 세계적 국가를 근거로 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분야 소득 국가의 상황은 아유도 그 얘기가 있는데 맞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국민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죠? 이런 문제 맞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난민이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한다는 그러니까 대체가 아니고 보완다. 이거 표시하세요, 분들. 이건 어휘. 대체는 뭡니까? 니 나와, 내가 간다 이거죠, 맞지? 예. 보완은 뭡니까? 추가할 더 추가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요. 대체가 아니고 보완이다. 대체는 뭡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줄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뭡니까? 선진국에서 보니까 밝혀진 게 보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합류했으니 우리 노동 환경에서도 비슷할 것이다. 오히려 대체가 아니고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신문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반대측 1의 입론입니다. 자, 찬성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종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것도 뭡니까? 이제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죠, 맞죠? 아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어떤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종률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거죠. 또 뭐냐면 지금 이거는 그겁니다. 아까 막 석현이가 이유 먼저 얘기하고 근거 먼저 얘기하고 이유 얘기해도 되지. 이거는 근데 뭔가 이유부터 얘기하고 주장 얘기하는 거죠. 맞죠? 아닙니다가 뭔가 거리가 멀어서 난민이 많이 찾는 건 아닌데 이게 이유제. 그때 이유 줬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주장이죠. 맞죠? 이유 주장입니다. 그 다음 땡땡 네모일보 이거 뭐 이게 근거겠죠. 알겠습니까? 네모일보에 따르면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생기는데 서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은 대부분 유럽으로 가죠. 맞죠? 또 중남미는 뭡니까? 미국, 캐나다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에서는 이런 주요 난민들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오기 힘들다는 거죠.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는 난민 인종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심각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난민 인종률을 높인다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며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땡땡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에서 자 찬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33%죠, 맞죠? 반대가 53입니다. 2021년 때 반대가 많죠. 뭐 아마 그렇겠죠. 반대가 많겠지. 2018년에 그러니까 2018년 2021년보다 3년 전이죠. 예멘 난민 5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갔을 때 찬성이 24, 반대가 56. 2018년이면 여러분들 벌써 몇 년 전이고? 8년 전이죠, 맞죠? 이건 몇 살 때고? 초이가? 그러니까 이때 제주도에 맞죠? 예멘 이 사람들이 와서 난민 신청했죠. 근데 이때 억수로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막 쫓아내려고 막 그랬죠. 그때 56, 지금 53, 56에서 53. 반대가 3% 줄고 찬성은 뭡니까? 찬성은 9%였죠, 9%. 여전히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인종률을 높여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들어가도 잘 적응하여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여러분들 우리 말해봅시다. 뭡니까? 반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난민 인종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요거는 이익 효과 그거죠, 맞죠? 이익보다 문제가 있다, 맞지? 부작용이 있다. 난민을 수용하면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맞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경제 불안을 받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대해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 극기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들 난민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범죄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이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앞에 그거 맞죠? 반대 찬성.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범죄가 늘어날 것에 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종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문제 반대합니다. 그래서 맞죠. 이거 갑자기 표정이 좋아졌네. 그러니까 역시 반대일 또 뭡니까? 주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맞죠. 문제 보세요 밑에 문제의 심각성 부정했고 문제 해결 어려움을 제시했죠. 문제 해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맞지? 그다음 뭡니까? 효과나 이익도 효과나 이익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다 맞죠? 범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반대의 인론 또 여러분들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자가 이제 뭡니까? 또 반대 신문. 자 보세요. 찬성이 다시 반대 신문합니다. 반대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난민 인종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결과 보면 2018년에서 2022년으로 오면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18년은 24년인데 33이니까 뭡니까? 9% 높아졌지. 이게 뭐 물론 뭐 적어 보이지만 근데 사실 아까 뭡니까? 반대하는 입장은 뭘 중심으로 봤습니까? 여전히 50% 넘게 반대하고 있다. 이걸 먼저 중점으로 봤는데 찬성은 뭡니까? 그 똑같은 조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 반대 신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찬성에 반대 신문은 자 이렇게 해줘. 반대쪽에서 자 좀 필기해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어디 필기하면 159쪽 맨 밑에 찬성일의 첫 번째 질문 있지? 반대 신문 요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맞죠?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반대 신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반대쪽은 뭐다? 여전히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요걸 얘기했는데 찬성 쪽은 뭡니까? 찬성 쪽은 당연히 뭡니까? 찬성하는 쪽이니까 찬성하는 비율의 증가를 맞죠?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찬성인의 반대 신문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다 정리했으면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반대인이 뭐라고 대답하면 반대인의 대답. 자 반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이거는 그러니까 밑에 여러분들 교재도 그 정리되어 있죠. 찬성 측이 지적한 논리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토론은 웬만하면 뭡니까? 인정 안 하겠지? 근데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정했구나 이거는. 아직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종률을 갑자기 높이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의 정서를 파악한 것인지 실제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들 난민이 들어와서 실제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율이 높아졌다 아니면 난민에 의한 범죄율이 실제 그것이 유의미하게 있다 이러면 맞죠? 이게 맞는데 그냥 그 정서는 얘기죠. 난민 들어오면 막 뭔가 이미지도 그렇고 하니까 막 범죄질도 없고 그런 거예요. 추측하는 거를 제가 과대해석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지만 추측뿐이지 팩트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측이나 그러니까 추측은 아니라 국민들 정서를 그렇다 이거죠. 정서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를 근거로 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범죄가 뭐 난민에 의한 범죄가 뭐 있었던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보죠. 거기 주거니까 국민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건 아니다 이거 얘기죠.
더구나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 그렇죠? 난민 그 쉽게 하면 난민 심사를 받는 중이거나 아니면 난민은 인정돼도 뭡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민이 되는데 범죄를 막 저지르는 사람은 사실 난민 다시 박탈되겠지. 근데 만약에 난민 박탈되면 그 사람 비행기 태워서 막 아프리카 같은 데 던져도 오는 거예요. 뭐 그거 추방하겠죠. 추방하면 어디다 던져요? 추방이 아니고 감옥 갇히겠지. 추방인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야. 한심자 뭐 추방 날짜인데 누구? 한심자 누군데? 그 흑인인데 막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있어요. 아 그거는 난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상대방이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요. 여론조사 결과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이거 근거제 맞지? 근거. 이건 근거입니까? 이거가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거죠. 관련을 지니지 못했다. 지니지 못함. 글자가 알죠. 지니지 못했다. 지키고 있지. 오케이.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까 159쪽 가보세요. 159쪽에 반대 일의 입론의 마지막 문단이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문단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거잖아.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가 맞죠? 이게 이유제. 그리고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여론조사에서 뭡니까?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죠. 불안감. 이게 정사입니까? 맞지? 실제 난민들이 막 들어가고 범죄를 많이 일으켰다 이런 뭐 뉴스 기사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자료가 아니고 불안감이 있다는 자료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두 이유와 근거 간의 관련성이 적다는 거죠. 그걸 지적한 것이 찬성 1의 두 번째 반대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일이 또 뭡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점이 맞습니다. 또 인정하죠. 시원하게 인정하네요, 맞죠?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불안감 느끼는 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찬성이나 반대 신문은 좀 많이 성공했지. 왜냐면 둘 다 맞죠, 인정했잖아. 반대를 맞죠. 꼭두리 잡는 거예요 일단 이거. 아까 좀 공정성 아니 지금 편향되어 있네요, 진짜. 서현님 이미 기울어져 있다. 그럼 소위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 내고 니 난민 되면 어떡할래? 저요? 니 나가면 니 받아주는 나라는 가고 뭐야 뭐야? 난민 되면 간다는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죠. 그럼 우리 그 설문조사했을 때 뭐 24%인가 그 찬성하고 나머지 반대. 그럼 반대가 많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솔직히 저 50% 넘어도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100% 아니고. 응? 100% 아니 한 90%. 90%가 찬성해도 받으면 안 된다. 야 90% 정도면 인정하겠는데 그거 아니면 안 된다. 50 몇 프로가 찬성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 의견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알죠? 이걸 자꾸 그러면 제 시험에서 있잖아. 갑자기 하다가 뭔데 하면서 막 분노 그래갖고 막 이 균형을 잃어본다니까. 그러면 이 문제 틀린 진짜. 울면서 체크. 그냥 받아도 된다 생각해요. 그냥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내 의견 이건 정치인 거 알죠? 쌤은 찬성합니다. 와 진짜요? 예? 응. 그럼 찬성한다고요? 쌤 여기 대체하기보다 보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했잖아요. 응. 그럼 그거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완전 대체하기보다 이자 뺏기는데 보완은 같이 해서 그러니까 경쟁에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완이라는 것도 어차피 일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나한테 아니, 나는 머리 내 개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냥 너희들도 내
걔는 그냥 있으니까 그래 아 그렇구나. 아, 저 사람 생각 그렇구나. 끄집으면 되지. 그걸 나한테 다 이렇게 지적하면 내가 지금 토론하자는 거다 이거 맞지? 한국인이 아니 어떻게 생각하노? 도와줘. 근데 저도 지금 반박할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아 다음가 여긴 다 반대입니까? 이 논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입니까? 예준이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네. 저 반대요. 근데 저도 이게 뭔가 찬성의 이유가 이게 맞아요. 세계 그렇대요.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해서라는 거는 뭔가 팩트적으로 좀 빈약하지 않나. 단순히 뭘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교과서가 이상하네. 이거 지도 나가야 돼. 이래서 이재명이 문제다. 지도 나가야 돼. 사회자가 이제 제 찬성 측 대입 조언을 입론하고 합니다. 입론. 자 찬성 2가 얘기합니다. 좀 짧죠 이거 마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찬성 1 반대 1의 입론이 조금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짧습니다, 맞죠? 하나의 국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각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당연히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에서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근거가 이제 뭡니까? 2021년 8월 언론에서 그보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거는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뭐고 전쟁이 났었나 보다 맞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을 도와주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왔지. 예. 특별기여자 잘 살고 있다 이겁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또 2018년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 신청 아까 이제 그 500명 중에서도 몇 명 인정받았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다 맞죠? 취업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살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에 잘 살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을 붙이고 그다음 이제 반대 신문입니다. 이건 빨리 갈게요. 161조 예. 반대 신문 반대 1.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이론으로 의미 다해야 한다는 점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난민을 받는 것만 해야 할까요? 난민기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 다른 그러니까 뭐냐면 꼭 난민을 수용하는 게 다냐 맞죠? 국제사회 이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난민기구에 돈을 기부하는 것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하니까 찬성이가 전 세계적으로 난민 인력의 상에서 간접적 지원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보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반대니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이어서 관련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 대사관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맞죠. 어느 정도 한국 문화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는 거죠. 이건 좀 날카롭죠 맞죠. 하니까 물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경우 일반이 않습니다. 이거 인정한 겁니다 맞죠. 인정했습니다. 인정. 이건 반대측 지적 인정.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관련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난민을 인정한 사례이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용하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자 이제 마지막 반대측 이론자 이론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과 난민 인정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난민법을 시행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있지만 난민 심사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2021년에 공무원 1명이 평균 129명 국건이나 되는 심사를 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1년에 129건이니까 뭔가 거의 뭡니까? 한 3일에 한 개씩 해야 되지 맞지? 근데 뭐 노는 거 다 빼면 맞지? 이틀 안 주면 되겠죠. 심사 결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평균 20.8개월입니다. 거의 2년이죠. 통역할 사람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뭡니까?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사항을 어떻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맞죠? 이렇게 맞죠? 129건 20.8년 구체 수치. 수치가 뭔지 알죠? 수치 부끄러운 거 알고 뭡니까? 수의 값을 뭐 앞에도 보면 뭐 퍼센테이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 수치라는 것은 이렇게 숫자 값을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난민 심사를 받은 경우가 적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있어봐. 이제 여기서 뭔가 또 했는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 없어 맞죠? 지금 기분 나쁘겠네 맞죠? 반대 측이 얘기하는데 뭡니까? 찬성이 중간 끊었어요. 맞죠?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아, 이 찬성이 그냥 미친놈이라는 역시 예상한 대로 반응해 주는 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자막이죠. 이건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키지 않는 거죠. 어디 있어요? 거기 반대이가 인정하잖아. 근데 아직 안 끝났는데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남이수와 강릉이 결정을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얘기가 더 끝나지 않은 거니까. 싸가지고. 네. 대화의 원리를 보면 뭐예요? 이거는요. 이거 뭔가 용계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번에 소개가 돼 있지만 지난 옛날 교과서에 있던 순서 교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르쳤어요. 순서교대가 원래 가르쳤어요. 아 맞다. 학교에서요. 그럼 이거 순서 교대를 맞습니다. 끊었으니까. 이 토론 전문에 있었고 이 대화자들의 발화를 가지고 대화의 원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보통 그런 대화를 따지면요 일상적 대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근데 뭡니까 공식적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기 좀 힘들죠 사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상대방한테 기본 뭡니까 토론은 뭡니까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네. 오늘 뭐 원래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지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뭐 협력의 원리도 맞죠. 양의 그러니까 맞죠.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거의 지키면서 얘기하는 경우죠, 맞잖아.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어기고 얘기하는 거는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순수교대 원리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교과서상에는 그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뭔가 아직 자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사회자도 맞죠. 제지하죠. 반대 신문은 반대측 인론이 끝난 뒤에 진행해 주십시오. 반대측 토론자 인론을 계속 듣겠습니다. 찬성 맞죠. 이 시무룩 되죠. 시무룩 이렇게 하고 준호랑.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 만드신 분도 맞죠. 좀 입장이 어느 정도 알겠지,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찬성이 이렇게 악의를 맡겼을까? 맞죠. 맞네. 반대 이유는 또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난민들이 도착한 초기부터 취업 활동을 하여 난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지역민과 소통하도록 독일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무와 난민의 의무를 법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기본, 그러니까 독일은 뭡니까?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진 예입니다. 알겠죠? 네. 지금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독일 얘기하니까 왠지 갖추어지지 않은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갖추어진 걸 얘기합니다.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돼 있냐 이거죠. 때문에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경제성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독일은 여러분 다 했죠. 잘 갖추어진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죠. 넘어갔습니다. 왜 아무도 안 넘기노? 소영 씨, 저희 아직도 분노에 가득 차 있나? 끝내는 건 먹었지. 자, 그럼 반대 신문 보겠습니다. 반대측 제2토론자께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민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난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자, 그 다음 비유적 표현입니다. 마치 문 밖에서 생명의 위협에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아직 덜 준비가 됐으니까 기다리세요. 청소도 하고 두드림도 마련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거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뭡니까? 반대 신문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섣불리 문을 주었다고 우리 가족이 안전히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비유적 표현을 맞죠? 그래서 사용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죠. 반대 지금 일이라는 시키는 수 있을까? 반대쪽은 다 잘생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론은 다행히 뭡니까? 생략해 주셨습니다. 반론가 있었으면 우리 힘들었겠죠? 반론은 했고 사회자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맞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쪽 보시면 거기도 맞죠? 이렇게 쟁점에 여기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1을 보면요. 쟁점 1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 쟁점 2 문제 해결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 쟁점 3 효과나 이익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 요구를 딱 정리해 놓고 있죠. 이거는 둘 다 뭡니까? 첫 번째 입론한 사람들 맞죠? 내용을 보면 이게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걸 이 표와 함께 그 본문 보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정리하세요. 알죠? 이 표를 맞죠? 제시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보다는 본문을 갖고 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의 이 내용이 본문에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6 거기 오른쪽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논주 방법이 여기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연역적 논중 방법 쓴 게 뭐냐? 자, 대전제 국가는 이거는 찬성 아까 1의 입론이었죠.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게 대전제. 네.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이다. 그래서 결론 뭡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죠. 이게 그러니까 연역적 논증이죠. 연역적 논증이 뭐였습니까? 일반적 사실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주장 2는 뭡니까? 사례 1, 이건 사례 1, 2가 있지? 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재 사례. 귀납. 이거 귀납이죠. 그렇지. 오. 결론은 뭡니까? 난민들도 잘 살 수 있다. 정착해서. 네. 이 결론을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낸 거죠. 이거는 귀납입니다. 연합과 귀납이 하나씩 제시되어 있네요. 뒤에도 보니까 이런 시연 여기 시연 족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기지만 이런 부분 공부하면서 이것만 딸딸하면 안 된다. 이거 항상 뭡니까 본문에 어딘지 찾아야 돼요. 본문에 여기 있구나 여기 자꾸 찾아서 본문을 눈에 익혀야 됩니다. 여기 논중범 하나 더 있어요. 어디요? 논중 찬성이 반대십니다. 찬성이 반드시 뭐겠노? 이게 궁금하지. 이건 그거니까 비유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유가 보면 논중 따지면 유추입니다. 알죠? 유추. 유비논중은 여기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유비논중이죠. 유비논중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토론에 세 가지 논중 방법에 얘가 다 있네요. 이것도 반드시 어떤 게 유리로 거기 아까 비유한 거 있잖아. 난민의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근데 그게 뭐다?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난민 인종을 높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 밖에 같다. 맞죠?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는데 준비가 덜 됐으니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논증이 뭐였노? 뭘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논중하는 겁니까? 유사성. 두 대는 유사성이. 그러니까 비유도 뭡니까? 비유도 원리는 뭐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을 갖고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비논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주 수업 태도가 다 좋네요. 저는 사람도 없이. 재준이가 안 그러지? 남민이 관심이 많은가 본데. 여기까지 찾아오면 여기까지만 되고. 나 여기 또 뭐예요?